제일 좋거든요. 여기까지 30초까지 그다음에 여기까지 다 있구나. 오케이, 알았어. 그다음에 써주는 내용을 잘 오케이. 그렇지. 여기에 목적어. 그렇지. how to, 뭐 it, 뭐 them,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채점은 아니고 어떻구나. 여기 나왔는데요. 여기도 다 얘기했구나. 원시키는 거. 왜 죄다 빨간색으로 썼어? 틀린 거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모레까지거든요. 다 할 수 있겠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전에도 말했지만 다 못한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숙제를 하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질문할 거를 좀 체크를 좀 잘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포스트잇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붙여놓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페이지를 접어놓는다던가 이러면 이제 여러분이 질문할 때 좀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표시를 해두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수업을 지난번에 했던 거 5과 문법이 이제 한 파트가 남았죠. 5형식 구조. 그래서 그거를 좀 마저 하고 그 다음에 6과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5과의 그래머 빌드업 교재를 먼저 좀 펴주세요. 그래머 빌드업 교재에서 9쪽 펴주면 돼. 9쪽. 일단 오늘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제가 좀 필기해드릴 게 있다면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의문사 투부정사까지 배워서 오늘 이제 개념 테스트까지 받고 오늘 이제 5과 두 번째 문법 알아볼 거는 이제 5형식 구조예요. 5형식 구조. 요거는 우리가 사실 특강대행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좀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필기할 게 많이 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보면은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그래서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 해석이 이렇게 나와 있고 아래에 있는 설명을 좀 읽어보자면
목적어와 목적어의 성질, 상태 등을 보충하는 목적격 보어가 필요한 동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오형식 구조로 되어 있고요. 목적격 보어에는 주로 형용사나 명사나 분사, 투부정사, 동사, 원형 이런 것들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제 지금 해준 거고, 아래는 형용사를 목적격 보어로 쓰는 동사, make나 keep이나 find, leave 이런 것들이 있다. 명사를 목적격 보어로 쓰는 동사는 call, make, name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교재에서는 형용사 목적격 보어, 명사 목적격 보어 지금 딱 이것만 나와 있어서 그 추가적인 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원래 항상 오형식 구조에 대해서 배우면은 이제 나오는 게 사역 동사와 지각 동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교재 기준으로는 이게 없어요. 지금 이 설명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학교 프린트를 좀 봐야 알 것 같아요. 학교 프린트. 학교 프린트에 혹시 요 내용 배웠었나요? 내가 모르니까. 했나요? 몰라? 아니 그럼 또 찾아야 되잖아. 내 진짜. 하면서 그때 은호가 학교 프린트 보내준 게 있어서 그리고 제가 친구들한테 듣기로는 7과 8과 외부 지문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7, 8과 외부 지문이 시험권이 안 들어간다? 그런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근데 4과가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럼 4, 5, 6 아니야? 네. 어쨌든 6개 맞잖아. 네. 어차피 달라진 건데. 일단은 이게 학교 프린트를 좀 보고 있는데 어디 보자. 오형식 구조에서 뭐 없네요. 그 사역동사나 지각동사에 대한 설명은 일단은 없습니다. 지금 학교 프린트 기준으로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걸 기준으로만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오형식 구조는 원래 이제 시험에서 영작으로 잘 내거든. 근데 이제 영작이 안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석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걸로 이제 좀 시험을 아마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 이제 지금 서술형 영작이 안 나오니까 학교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냐면은 이걸 서술형 영작을 객관식으로 출제를 많이 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써놓는 거야. 다음 중 이제 주어진 한글을 제대로 영작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거야. 그래서 1, 2, 3, 4, 5 나왔고 한글 주고 이제 영작 버전 나와 있고 한글 주고 영작 버전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영작이 제대로 된 걸 골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서술형이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법 문제로 낼 거라면은 명사 쪽에서는 사실 출제할 게 없어요. 형용사에서 출제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험 포인트를 미리 좀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출제 포인트 이렇게 써놓을게요. 출제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작에 관련된 겁니다. 영작인데 이거를 객관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영작과 관련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목적격 보어가 형용사인 거. 이걸로써 이제 출제를 하는 건데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형용사 쓸래 vs 부사 쓸래 이렇게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설명은 제가 추가로 드릴 건 없어요.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오형식 구조에 대한 학습을 할 때 어떤 게 중요한지 그 정도만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 포인트는 뭐냐?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오형식 구조 학습 포인트라고 쓸게요. 학습 포인트. 우리가 이제 뭘 기준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일단 오형식 구조는 제가 지난번 특강할 때도 설명한 건데 이 둘이 주어, 동사, 관계이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주어, 동사처럼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이 오형식 구조에서 쓰이는 동사들이 있어요. 오형식 동사들, 요거 동사들. 그래서 이 종류를 기억해 두는 겁니다. 됐어?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하나만 더 쓸게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는 겁니다. 즉 부사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사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학교 프린트를 좀 잠깐만 보여드리면 학교 프린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를 좀 볼게요. 여기를 보시면 I found the book easily, I found the book easy, I made him a star, I made him a star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잘 봐. I found the book easily 부사로 나와 있죠 지금 easily라고. 그럼 부사는 동사를 꾸며준단 말이야. 됐어? 근데 아래 거의 easy는 뭐냐면은 목적격 보어로 쓰인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이 둘을 주어 동사처럼 해석해야 되거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 위에 거는 나는 책을 발견했다 해서 일단 끝내면 돼요. 나는 책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발견했다? 쉽게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책이 어딘가에서 내가 잃어버렸는데 그 책을 발견하는 행동이 쉬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동사를 끝내주니까. 근데 아래 거는 목적격 보어, 즉 이 책에 대한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 책이 쉽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위아래 차이점은 뭐야? 위에 거는 쉽게 찾았다라는 거고 아래 거는 그 책 내용이 쉽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해석이 아예 달라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형식 구조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을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고요. 자, 아래 거를 보자면 4형식과 5형식으로 쓰일 텐데 우리가 5형식으로 쓰일 때는 이 목적격 보어, 특히 이제 명사가 나왔을 때는 뭐뭐로 또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전에 특강 때 가르쳐 드렸어요. 여기서는 그냥 을을 붙이겠죠. 직접 목적어니까 4형식이니까. 그러면은 3번은 나는 그에게 별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색종이 같은 걸로 만들어 준다 보죠. 4번은 나는 그를 스타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그를 스타로. 됐어? 여기서 말하는 스타는 그럼 별이 아니라 뭐 연예인, 뭐 유명한 사람,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겠죠. 나는 그를 스타로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예 똑같은 형태로 나와 있지만 해석이 달라지죠. 형식에 따라서.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선생님, 그럼 이렇게 딱 하고 나왔을 때 나는 그에게 별을 만들어줬다고 해석해야 돼요? 아니면 나는 그를 스타로 만들었다고 해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니 똑같잖아 생긴 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건 당연히 앞뒤의 문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야. 1, 2번도. 여기서 easily-가 맞냐, easy-가 맞냐 물어봤어. 둘 다 맞아요. 어법상으로는 둘 다 맞죠. 근데 해석이 달라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다? 앞뒤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해석이.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오형식 구조에서는 여러분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낼 때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어떻게 낼까 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어떻게 낼 거냐면은 일단은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서 좀 출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혹시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좀 써놓을게요. 어떻게 낼 거냐면 개념 테스트 미리 스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형식 구조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오형식 형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지 됐어? 이 부분에 대해서 즉 해석과 관련돼서 이 테스트를 낼 거란 거예요. 오형식 구조 개념 테스트 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죠. 그 오형식 동사의 종류에 대한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이 종류를 이걸 말하는 거죠. 종류와 그에 맞는 해석 요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요 부분입니다. 즉 이제 보어 자리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관련된 어법 문제 됐어요? 이거는 이제 어법 문제가 되겠죠. 요렇게 요거는 이제 암기 테스트가 되겠죠. 됐죠?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다음 시간에 개념 테스트를 낼 거니까 요거를 좀 잘 준비해 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5과는 이제 간단하게 이 정도로만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우리 6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여러분이 받았던 6과 자습서를 그럼 펴주세요. 자, 봅시다. 선생님이 전에 얘기했다시피 우리 그 교과서 같은 경우는 항상 과의 제목이랑
본문의 제목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래서 과의 제목을 보면 Love the Earth 지구를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 본문 제목을 보면 No Trash Challenge라고 해갖고 말 그대로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 도전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딱 봐도 뭐에 관련된 겁니까? 이 글의 카테고리는 환경이죠. 환경. environment, 그렇죠? 환경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영어 지문 읽다 보면은 정말 흔하게 나오는 소재예요. 근데 되게 뻔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저는 이 글을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이런 지문은요, 나오는 패턴이 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등부 기준이라면 한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지구가 이렇게 환경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앞에서 깔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자 해갖고 막 이제 뭐 설명하고 뭐 이런 패턴이야 대부분. 뭐 아니면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지구의 날을 맞아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구의 날을 맞아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한다. 요즘 지구가 뭐 또 똑같은 내용이야. 또 뭐 환경이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구의 이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이런저런 거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심지어 어떤 거를 만들어 보기 해갖고 뭐 이제 막 그런 막 이제 뭐 만드는 과정 막 이런 거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패턴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글을 읽을 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환경이 파괴된다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파괴된다라거나 뭔가 피해를 입는다거나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또 어떤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본문에 없다 할지라도 이 단어들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번 글을 읽어보고 이 녀석들과 관련성이 있는 게 어디인지 한번 보고 그때 가서 제가 이 관련된 단어를 써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6과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갈게요. We all had a no trash challenge day last month. 우리는 지난달에 모두 그 쓰레기를 없애는 도전 이런 날을 가졌다는데요. 또 winner 우승자는 2학년 3반이었답니다. 자, let's read the interview. 자, 그래서 인터뷰를 읽어봅시다. 그리고 learn a few tips. 몇 가지 팁을 배워봅시다. For living green. 우리의 green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green으로 살기 위한 건데 여기서 green은 친환경적인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딱 봐도 소개 글이겠네요. 소개 글. 그렇죠? 그러니까 쓰레기 없애기를 위한 도전의 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쓰레기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설명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이 do not use wrapping paper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요런 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소제목이라고 하는데요. 소제목. 이 제목을 안 주고 시험에서 위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래핑 페이퍼를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래핑 페이퍼니까 이제 포장지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대화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레포트와 through a class birthday party. 자, 그래서 through 하면은요 얘가 같은 단어가 held라는 표현이 있어요. held 과거형으로 뭔가를 개최하다라는 뜻입니다. 개최하다. 너는 학급 생일 파티를 개최했지만 didn't produce a lot of trash. 자, 쓰레기를 많이 생산하진 않았답니다. What were your secrets? 자, secret 하면은 비결, 비법 이런 뜻이야. 여러분의 비법이 무엇입니까? 야, 너네 학급 생일 파티 열었는데 쓰레기가 별로 안 나왔더라고. 어떻게 쓰레기가 그렇게 안 나왔어? 뭐야? 비법이 뭐야? First, 먼저 we agreed not to wrap our gifts. 우리는 동의했어요. Not to wrap our gifts. 자, 여기서 not to 동사원형 나왔죠. 자, 뭐뭐 하는 것을 동의하는 건데 not이 붙었으니까 뭐뭐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not은 항상 투부정사 앞에다가 붙여주는 거야. 다시 우리의 선물을 포장하지 않는 것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some wrapping paper 몇몇 포장지가 is not easily recycled 쉽게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이지. 자, 이어서 so 그래서 we brought gifts 우리는 선물을 가져왔어.
such as 나오면 얘들아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예시 알겠죠? 뭐뭐와 같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such as 나오면 거의 대부분 형용사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eddy bears, keychains, and hairpins. 그래서 곰인형이나 뭐 열쇠고리나 머리핀 뭐 이런 거와 같은 선물을 우리가 가져왔다는데 근데 이게 쓰레기가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얘네가 쓰레기잖아. 테디 어디다 써 이거? 아무튼간. That were not wrapped at all. 자 여기서 not at all이 나와 있죠. not at all. 이게 뭡니까? 전혀 뭐뭐하지 않는. 뭐뭐 아닌. 이렇게 해서 되죠. 그러니까 전혀 포장되어 있지 않았던 곰인형, 열쇠고리, 머리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보면은 이것도 우리 특강 시간에 배웠던 거 나왔네요. 뭡니까?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자 우리 복습 좀 해볼까요? 관계대명사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다 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주격 같은 경우는 얘가 주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뒤에 동사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동사 or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동사의 수일치를 할 때는 앞에 나와 있는 명사, 즉 선행사에다가 수를 맞추는 건데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복수형으로 써야 되죠. 그래서 were라는 형태가 된 거예요. 되셨죠? 자, 뭐 어쨌든간 왜 이걸 포장지가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 다 버리면 이게 더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일단 알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아 뭐야 이러고 끝났어? 이게 끝이야? 좀 성의가 없는데? 포장지를 사용하지 말아라 해가고 우리 포장 안 된 걸로 사왔다. 아니 그래도 선물인데 포장이 좀 있어야. 네. 제가 좀 이상한가 봐요. 저는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반성할게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by the largest size. 자, 가장 큰 사이즈를 사랍니다. 이것도 뭘까? 한번 볼게요. 지은이가 also 또한 we chose the largest size. 우리는 가장 큰 사이즈를 골랐대요. when 뭐 할 때? we bought ice cream and cookies for the party. 그래서 파티를 위한 아이스크림과 쿠키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파티를 위한 아이스크림과 쿠키를 구매할 때, 살 때 가장 큰 사이즈를 샀대요. 그럼 이것도 아마 그 포장과 관련 있는 거 아닐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30명이다 그러면은 이제 각자 아이스크림을 주면 각자 포장지 30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겁나 큰 거 대용량 사이즈를 사면은 포장지가 이제 하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극단적인 사람이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겁나 큰 사이즈의 막 베스킨라빈스에서 막 이런 거 샀어. 그래서 한 20명이서 이걸 같이 먹었어. 근데 거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있었어. 그래서 20명 다 코로나 걸려갖고 죄송해요. 내가 이상해서 그래요. 네. 포장지 아끼려고 지구 환경을 구조하려다가 이제 사람 죽이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larger sizes 더 큰 사이즈들은요 use less packaging 딱 나왔네요. 더 적은 포장을 사용한대. 그리고 make less trash 더 적은 쓰레기를 만들게 된답니다. 결국 이것도 포장과 관련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Eat the plate. 접시를 먹으래요. 접시를 먹으라고? 그 중국에서 제 친구가 중국 유학을 좀 오랫동안 갔었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랬지? 중국에서는 음식으로 못 먹는 게 없다고? 무슨 막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나무 있잖아, 나무로 된 의자 이것도 먹을 수 있다고. 아니 막 진짜 이제 뭐 약간 과장해서 말한 거겠지만 옛날에 이제 그 이슈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아마 어렸을 때라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옛날에 그 중국에서는 만두를 되게 많이 먹잖아. 원래 이제 명절 때 만두를 먹죠. 중국은요. 우리 떡국을 먹지만. 근데 그 만두를 종이로 만들었다고 막 이런 게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종이 만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진짜 걔네는 어메이징합니다. 네, 그렇거든요. 접시를 먹고. 네, 일단 한번 볼게요. 어떤 내용이지? 자, 그래서 레프터가 and 그리고 how did you serve the ice cream? 자, 그러면 지금 내가 궁금한 게 딱 나왔네. 너는 어떻게 serving 했느냐라는 거야. 이 serve가 제공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제공했냐? We served it on plate. 우리는 그것을 접시에다가 제공해 줬답니다. You know what? 너 그거 알아?
We ate even the plates after we used them. 자, 우리는 심지어 접시도 먹었어. 뭐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그것들은 그럼 당연히 그 접시를 가리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포터가 이제 나랑 똑같은 반응이겠지. You ate the plate? 너 접시 먹었다고? What do you mean by that? 자, 너 그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된 거야. Actually, 사실은 아마 뭐 그나마나 그런 거겠지. 무슨 이게 뭐 과자 같은 걸로 만든 뭐 그런 거지 않을까? 근데 이게 되나 이게? 과자에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놓으면은 다 이렇게 스며들고. 제가 너무 부정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actually 사실은 we use the puffed rice cakes as plate. puffed rice cake이 뻥튀기거든요. 그 뻥튀기 그거 알죠? 이렇게 넓적한 거. 예, 그거 말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안 돼요. 다 새. 그 뻥튀기 뻥뻥뻥 뚫려 있거든요. 되게 얇거든요. 약간 좀. 그러면은 이제 그 뻥튀기에다가 아이스크림에서 다 새갖고 손에 묻었어. 그러면은 결국 이 손에 있는 걸 처리하기 위해서 물티슈를 썼어. 그 물티슈라는 쓰레기가 나왔어. 이게 더 손해. 네, 아무튼. 그래서 we could eat that. 우리는 그걸 먹을 수 있었대. 그리고 leave nothing behind. 아무것도 남기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여기 eat와 leave가 짝이에요. 그래서 남기지 않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레퍼터가 I get it. 자, get은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나 그거 이해했어요. That's quite interesting. 자, 그거는 꽤나 흥미롭네요. 여기서 interesting ing 형태 나왔죠. 그것이 흥미를 주는 거니까 ing을 쓴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네, 굉장히 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더 쓰레기가 나올 것 같은. 네. 왜냐면은 아니 아이스크림을 그럼 순식간에 다 먹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깨짝깨짝 조금씩 먹는 사람은 어쩌라고 손에 다 묻을 텐데. 네. 자, 넘어가요. Bring your own things. 너 자신의 물건들을 가져와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What about cups and spoons? 자, 컵과 숟가락은 어땠습니까? What about? 뭐는 어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e didn't use paper cups or plastic spoons. 자, 우리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먹었어? 아이스크림이랑 이걸. Instead, 대신에 We brought our own cups and spoons. 우리는 우리 자신의 컵과 숟가락을 가져왔대요. From home, 집에서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took them back. 그것들을 가지고 갔답니다. 다시요. 여기에서 이제 them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앞에 나와 있던 얘네들 말하는 거겠죠. Our own cups and spoons 이걸 가리키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them이 사이에 껴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형태 있죠? took back.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어동사라고 부릅니다. 이어동사. 아니면은 부동사라고도 불러요. 이어동사라는 말 뜻은 뭐냐면요. 이는 숫자 2고요. 어는 말씀 어자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말로 된 동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동사라는데 이어동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사가 하나 나와요. 이렇게 동사와 부사가 나와서 이게 합쳐지면서 의미가 이제 달라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어동사를 하는데, 자, 근데 이제 이어동사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목적어를 쓸 때 보통은 목적어를 여기 뒤에다가 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목적어를 사이에다가 쓰기도 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이 목적어를 뒤에다 쓰는 경우는 일반적인 명사. 는 목적어를 뒤에다 쓰고 심지어 일반 명사는 목적어를 요 사이에다가 쓸 수도 있는데 대명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동사와 부사 사이에만 써야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예시로서 보여드리면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turn on TV 아니면은 turn TV on. 자, 얘를 이제 대명사로 바꿔서 turn on 그 다음에 turn it on 이렇게 써온다 했을 때 얘네는 어법상 둘 다 맞지만 얘도 맞지만 얘는 어법상 틀리는 이제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명사니까 어디다 쓰든 상관없고요. 그리고 대명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꼽살이 껴야 됩니다. 뒤에다 쓰면 틀린다. 그렇죠?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이 형사가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체크를 해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지네 거 집에 있는 거 가져와갖고 그래서 이제 썼기 때문에 이 일회용 뭐 종이컵이나 이제 뭐 이런 걸 안 썼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거를 가져가면 설거지를 하겠죠? 그럼 설거지를 하려면은 이제 세제를 써야 되고 그 세제로 인해서 지구가 파괴될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전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일회용을 사랑해서 그래요. 자, 볼게요. Use cloth napkins. 자, 그래서 천 냅킨을 사용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똑같은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휴지나 물티슈 쓰지 말고 냅킨으로 닦아라. 그러니까 이제 손수건 같은 거 그런 걸로 닦으라는 건데 그럼 그것도 빨아야 되잖아. 그럼 또 결국에 세제가 들어간다고요. 이게 더 지구를 파괴해요. 자, 볼게요. What else did you do to make less trash? 자, 그럼 더 적은 쓰레기를 만들기 위해 What else? 자, 그 밖에 다른 무언가를 너가 했습니까? 너는 다른 무언가를 또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We use cloth napkins. 우리가 천 냅킨을 사용을 했대요. 너도 알다시피 paper napkin은요, 종이 냅킨은 are not good for your skin. 너의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제품 좋아요. 제가 우리 아들내미 키울 때 깐난애기 때 원래 천기저귀를 썼었거든요. 천기저귀를 썼는데 딱 3주 쓰고 안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요. 첫 번째, 얘가 똥을 생각보다 자주 싸요. 애기가 한 2시간마다 쌉니다, 똥을. 그러니까 2시간마다 빨아야 돼요. 예. 이게 더 환경에 피해가 많이 갑니다. 빨아야 돼,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애기가 저기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귀찮아요. 겁나 귀찮아. 요즘에 기저귀는요, 제품 좋아요. 피부에 안 좋은 거 없습니다. 겁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쓰고 버리면 돼요. 그게 짱입니다. 네. 저 다 반대. 여기 나온 내용 다 반대. 자, 볼게요. 그래서 리포터가 하지만 where did you get the cloth napkins? 자, 어디에서 당신은 얻었습니까? 천 냅킨을. 뭘 어디서 구해 샀겠지 뭐. 아니면 집에서 가져왔겠지 뭐. 그래서 they were made by 민지. 민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대요. 이것도 만들었대. She cut up her old cotton shirt. 자, 그녀가 잘랐답니다. 그녀의 낡은 면 셔츠를 잘랐대요. 그러면은 자르고 남은 거는 버려야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환경 파괴. 자, to make some for us. 자, 우리를 위해서 몇 개를 만들기 위해 그녀의 오래된 근데 잠깐만,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갑자기 걱정되는 게 내 개인 의견을 너무 많이 말해서 너네 내용 헷갈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안 할게요. 취소야, 취소. 얘가 하는 말이 다 맞아. 그래, 일회용 쓰면 안 되고 천 냅킨 만들었대. 박수. 얘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거야? 알았지?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몇 개를 만들기 위해 그녀의 오래된 그런 이제 면 셔츠를 잘라주었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귀여운 냅킨을 좋아했어요. 느낌이 안 좋은데? 왠지 이거 만드는 방법 나올 것 같은데, 뒷페이지에. 아니네? 다행이다. 보통 저런 거 만들었다고 하면은요, 만드는 방법 막 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준비물 막 나오고, 1번 뭘 해라. 또 이런 거 나오고. 안 나오고. 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Leave no food behind. 자, 그러면은 leave, 남겨놔라인데 없는 음식을요. 됐어요? leave behind가 남겨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없는 음식을 남기라는 거니까 약간 의역을 하면은 음식을 남기지 말아라. 뭐 이거죠, 뭐 쉽게 말하면. 그래서 please give us one simple tip for reducing trash. 자,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다, 감소시키다 이런 거죠.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간단한 조언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Don't leave any food on your plate. 너의 접시에 어떠한 음식도 남기지 마라. 음식물 쓰레기는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But see, 하지만 알죠? We ate everything. 우리는 모든 걸 먹어버렸습니다. Even our plates. 우리의 접시까지도요. 뭐야, 끝났어? 뭐야? 네. 잘 봤습니다. 네. 본문이 좀, 제가 생각했던 패턴이 안 나왔네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환경 패턴인데, 이 글은 그럼 결국에
또 세 가지로 우리 한번 정리해서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전체 내용, 세부 내용, 어법. 우리 항상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전체 내용에서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쓰레기를 최소화하자? 최소화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이 본문에서 말한 거는 쓰레기를 아예 안 만드는 방법들을 다 소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는 방법이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문이었습니다. 설명문인데 이 설명문을 마치 이제 대화문 같은 방식으로서 이제 전개한 이런 류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쓰레기를 만들어내다, 생산해내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생산과 관련된 거는 이제 produces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뭐 쓰레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trash를 써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garbage를 써도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쓰레기에 관련된 단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세부 내용으로 가야 될 거예요. 세부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모두 소제목이 있죠. 소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제목별로 나눠서 보는 게 좋은데 사실은 소제목 내용이 짧거든요. 되게 짧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제목에 걸린 딱 한 덩어리만 내기에는 너무 짧고요. 왜냐면 막 한두 문장밖에 안 되는 것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 예를 들어서 본문 2를 보면은 본문 2에 지금 소제목이 2개 나와 있죠. 그리고 본문 3를 보면은 소제목이 또 마찬가지로 2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소제목 1개만 시험에 출제하기는 너무 양이 작고 소제목 2개 정도를 합쳐서 소제목에 각각 빈칸을 빵빵 뚫어놓고 각자 들어갈 말로 적절한 뭐 이렇게 이제 출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소제목을 이제 기억해 두라는 거. 기억해 두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세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질문을 레포터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이제 해결책을 이제 답변해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이제 대화가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했어? 아 우리 이렇게 했어. 저건 어떻게 했어? 우리 이렇게 했어. 계속 이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글에 이제 각자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해결한 그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소제목이 있다는 거 1번으로 쓸게요. 2번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어떤 이제 쓰레기를 이제 생산하지 않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 쓰레기 생산을 하지 않는 방법들. 이 방법은 이제 상황에 따라 달랐었죠. 그렇죠? 이제 이제 포장지를 최소화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일회용품을 안 쓴다거나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 생산을 하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세부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어법적인 거. 사실 지금 이 본문 같은 경우는요, 대체적으로 지금 대화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법이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거는 없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얘는 아까 우리가 눈에 띄었던 거는 그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던 거 이거 있었죠. 그거 외에 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제가 봤는데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로 몇 번 나왔던 거 그런 거.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어동사 요 정도? 요 정도 말고는 딱히 어법으로 낼 만한 게 저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쌤 생각에는 이 육과 본문에서 내기가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결국에는 한 두세 가지? 첫 번째는 이제 세부 내용, 특히 이제 소제목에 관련된 거 요거나 아니면은 역시나 우리 본문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 일치에 관련된 거. 그리고 오마중은 보통 이제 내용 일치, 그러니까 위 글을 읽고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문제도 되지만 특히 오마중이 또 좋아하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위 글을 읽고 답할 수 없는 질문은 이런 문제. 이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예전에는 그거를 서술형으로도 많이 출제했었어요. 질문을 하나 주고 위 본문을 참고해서
네가 써라. 이런 식의 이제 문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분의 형 일치와 관련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딱히 낼만한 게 이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육과 본문에서는 내봤자 한 두 문제? 두 문제 정도밖에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육과 본문은 뭐 이 정도로 가볍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육과 어법을 볼 건데요, 여러분. 어디 보죠? 그래머 빌드업에 뭐가 나왔나를 좀 볼까? 아, 이게 나왔네요. A few 그리고 수동태 요 두 개가 나왔었네요. 요거는 A few는 뭐 사실 제가 설명할 게 많지는 않은데 수동태는 사실 설명할 게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은 조금 그러면 일찍 제가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어법을 쫙 설명드릴게요. 좀 쉬었다 싶어.
그리고 몇몇 분이 그 단어 테스트 관련해서 좀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그런데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제가 이제 그 숙제 보내드릴 때 다음 시간에 뭐 시험 보는지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단어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오늘도 이제 5, 6과 시험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는 계속 반복이에요. 반복이고 이제 제가 좀 누적식으로 조금씩 늘리거나 커트라인을 줄이거나 아니면 개수를 이제 시험 보는 개수를 늘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그 보내드리는 거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원 바이 셀프하고 원 바이 셀프하고 마이 셀프하고 같은 건가요? 뭐라고요? 그렇게 단어장에 뭐가 있어요? 맞았어요. 그리고 원 바이 마이 셀프랑 원 바이 마이셀프? 원? 그 원이 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못 찾겠으면 좀 이따가 좀 해도 될까요? 일단은 진도 좀 나가고 좀 체크를 해두고 오시면은 질문을 좀 빨리 하실 수 있을 테니까 다음부터 좀 체크를 해와 주세요.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a few에 대한 거를 좀 먼저 볼 건데 일단 여기 있는 거 한번 간략하게 한번 읽고도 해볼까요? a few는 몇 개의, 약간의, 조금의 라는 뜻으로 명사의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함께 쓰인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바로 넘어가서 좀 자세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이 아마 배운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조금 있는, 거의 없는, 긍정과 부정, 그리고 많은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로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좀 보자면 뭐 어퓨는 셀 수 있는 명사가 쓰인다. lit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쓰인다. 뭐 여기는 이제 어를 뺀 형태로서 이제 뭐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뭐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many는 셀 수 있는 복수 명사,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여기에서 이제 뭐 많은 시리즈는 이런 애들이랑 바꿔 쓸 수 있다. 돼 있는데요. 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파트를 우리가 수량 형용사라고 불러요. 수량 형용사. 말 그대로 수와 양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다. 그래서 수량 형용사라는데, 자, 그러면 수와 양이 많다, 적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은 시리즈와 많은 시리즈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적은 시리즈입니다. 자, 방금 전에 책에 이제 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별도로 안 쓰셔도 되고 쓰셔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적은 시리즈는요, 개수가 적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양이 적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개수가 적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few를 쓰고 양이 적다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little이라는 형태를 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표에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뭔가 지금 이제 뭐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부정적인 어감이고 긍정적인 어감일 때는 우리가 앞에다가 이렇게 어를 붙여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부정적이라는 거는 이제 약간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컵에 물이 요만큼 있어. 요만큼 있다고 쳐봐. 그럼 이제 이거는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물이 조금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물이 이거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부정적인 어감이라는 거는요 거의 없는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거의 없는. 없다라는 말이니까 부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긍정적인 거니까 약간 있는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아. 약간 있냐 거의 없냐 뭐 똑같은 말이잖아. 똑같은 말인데 다만 어감이 다른 거예요. 어감이. 되셨죠? 어감의 차이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차이점이 어가 있냐 없냐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헷갈릴 수 있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어가 있으니까 있는으로 외우면 돼요. 어가 없으니까 없는으로 외우면 됩니다. 됐어? 이렇게 외우면 좀 쉽게 여러분이 좀 외우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요.
얘네들은 수를 나타내고 얘네들은 양을 나타낸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따라서 얘네들은 전부 다 형용사고 뒤에 명사가 나와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few 있잖아요. few. 뭐 a few가 됐든 few가 됐든 일단 얘네들 뒤에는 명사가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little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자, 어떤 명사가 나오는가? 이 few 같은 거는 셀 수 있는 녀석이 나오는데 셀 수 있는 녀석 중에서도 복수형, 즉 복수 명사만 나옵니다. 단수 명사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약간 있거나 거의 없는 거니까 단수나 복수나 둘 다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있든 거의 없든 간에 일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최소 그래도 2개 이상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ew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복수명사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즉 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뒤에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few와 little을 비교하는 게 많이 나와요. few와 little. 그러니까 a few슬래, few슬래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few와 little을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뒤에 복수가 나왔냐 아니면 셀 수 없는 게 나왔냐 이걸로 비교하면 되는 거야. 간단하죠?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의 포인트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여기 뒤에 뭐가 오냐 됐죠? 요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시리즈도 한번 볼게요. 많은 시리즈. 자, 많은 시리즈도 똑같이 수가 있고 양이 있는데 자, 수는 many, 양은 much가 되죠. 이건 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애들도 있어요. 상관없이. 그러니까 개수에서 써도 되고 양에서 써도 되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 이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lot이라는 단어를 이용하는 건데요. lot. 우리가 그래서 a lot of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또는 sorry. 잠깐만요. 다시 그릴게요. 여기에서 many much 말고 하나씩만 더 쓸게요. 하나씩만. 우리가 이 many라는 표현 대신에 number of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number of. 얘도 많은이란 뜻이에요. number가 숫자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수가 많은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much는요, on amount of 이런 뜻도 있고요. 아니면은 deal of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의 이런 뜻이 됩니다. number of는 많은 수의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much 대신에 number of는 쓸 수 없습니다. 알겠죠? number는 숫자니까요. 이렇게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랑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쓰려고 했었던 a lot of라든가 또는 이거를 복수형으로 쓴 lots of라든가 또는 plenty of라든가. plenty가 무슨 뜻이냐면요, 많음이란 뜻이야. 많은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 lot of, lots of, plenty of는요 many 대신에 써도 되고요, much 대신에 써도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many 뒤에는 똑같이 복수명사고요, much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온다는 거 아시겠죠? 요거는 따로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수량 형용사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뭐냐? many와 much를 비교하는 것, few와 little를 비교하는 것 이거예요. 근데 many, much 비교는 사실 너무 쉽잖아.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은 요쪽에서 시험을 많이 내고요. 이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시험에 출제할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요것만 여러분 잘 기억하면 아주 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됐죠?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 파트를 좀 이제 볼 건데 여기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읽어볼게요. 여기도 지울게요. 자,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좀 읽어보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동태는 어떤 동작이나 행위의 대상이 주어로 나타나는 구조로 주어, 비동사의 PP에, by의 목적격의 형태로 쓰고 뭐뭐에 의해 뭐뭐 되다 라고 해석한다. 행동의 주체는 대부분 by의 목적격으로 나타낸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한 7페이지나 8페이지쯤에 있을 것 같은데 9페이지에 있네요. 자,
그 페이지에 있는 설명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쭉 읽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주어가 동작을 하는 주체인지 아니면 동작을 받는 대상인지에 따라 동사는 능동태와 수동태로 나뉘어지는데 이때 수동태는 수동태의 동사는 be 플러스 pp 형태로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동형과 수동형이 이렇게 각각 나와 있죠. 가장 기본적인 형태 The movie surprises them 이라는 현재 시제로 나와 있는데 이때 이걸 수동태로 바꾸니까 They are surprised by the movie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 여기서는 surprised 과거형으로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과거형 똑같이 써줬고요. will surprise 미래 시제 조동사를 썼으니까 will be pp라는 형태를 썼고요. has surprised 자 현재 완료를 썼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현재 완료 수동태라는 형태로 이렇게 쓴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가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동사 해갖고 occur, happen, arrive, die, appear, smell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 have, fit, lack, resemble, should 이런 단어들이 있다. 참고적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바꾸는 이런 버전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와 동사구 수동태, by의 목적격이 생략되는 버전 등 굉장히 수동태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설명이. 그래서 오늘 지금 수업 시간이 약 30분가량 남았는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조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수동태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동태라는 게 무엇인지 일단 정의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그리고 각각의 형태 만드는 방법 아까 말했다시피 by의 목적격이 생략된다거나 아니면은 수동태를 사용이 불가능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거를 다 같이 설명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것까지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개념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수동태란 무엇이냐? 저는 이제 수동태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당하는 쪽 입장에서 서술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수동태를. 다시 한번. 당하는 쪽 입장에서 서술하는 건데요. 자, 미리 말하면 이 당하는 쪽 입장이라는 게 뭐냐면요. 목적어 말하는 겁니다. 목적어. 됐어요? 즉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바로 수동태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문을 때렸어요. 이렇게. 문을 때렸어.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 행동은 때리다야. 때리다. 자, 그럼 이 때리다의 주어는 선생님이고 때리다의 목적어는 문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생님 입장, 즉 주어 입장에서 말해본다면 선생님은 문을 때린다. 이게 주어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자, 목적어인 문 입장에서 말한다면은 문은 선생님한테 맞는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러면은 이 목적어인 문 입장에서 말한 방금 전에 말한 문장이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수동태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 당하는 쪽 입장에서 서술하는 걸 수동태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봐. 여러분이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게 내가 좀 미리 말하자면 능동태 문장이라고 쓸게요. 능동태 문장이랑 수동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둘은요 의미가 똑같습니다. 의미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입장이 다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이 문을 때리나 문이 선생님한테 맞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걸 오해하면 안 돼. 때리다와 맞다가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때리다와 맞다는 다른 말이죠. 그렇죠? 때리다와 맞다. 즉 때리다는 능동태, 맞다는 수동태인데 이 때리다와 맞다가 똑같다 이게 아니라 능동태 문장이랑 수동태 문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문장. 얘를 얘로 바꿔 또는 얘를 얘로 바꿔. 그러면 의미가 똑같다고. 선생님이 문을 때렸다. 문이 선생님한테 맞는다. 똑같은 말이라고요. 이해되세요? 문장이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문장이. 근데 뭐가 다릅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말했느냐, 문 입장에서 말했느냐, 입장이 다른 거죠. 되셨죠? 요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따가 말할 건데 그 수동태를 가지고 중등부에서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요. 다음 중 각각의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해요. 의미가 다른 것은.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문장을 뭐 수동태로 알맞게 바꾼 것은 뭐 이렇게 안 내요. 수동태라는 용어를 안 써요.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출제하냐? 의미가 같은 걸 골라라, 의미가 다른 걸 골라라. 이렇게 출제한다는 거야. 됐어?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해버리면 능동태랑 수동태랑 의미가 원래 다른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다?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은 똑같은 뜻입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이거를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갑니다. 두 번째, 형태와 해석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형태는 아까 책에도 나와 있었지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동사의 PP라는 형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by의 목적격이라는 형태로 쓰는데 생략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잠깐 빼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뭐뭐가 되다. 가는 뺄게요. 주어니까 되다. 또는 뭐뭐해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뭐 되다, 뭐뭐해지다. 그렇죠? 뭔가를 당한다는 겁니다. 당한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동태의 기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수동태 만들기를 한번 볼게요. 수동태 만들기. 여러분, 보통 문법책을 보면은요, 수동태를 만들 때 이 삼형식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삼형식을 기준으로.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일단 삼형식을 기준으로 수동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기본형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기본만 잘 알면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이 문장은 능동태입니다. 그렇죠? 얘가 능동태인지 어떻게 압니까? 비동사의 PP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렇죠? 비동사의 PP가 수동태예요, 여러분들. 비동사의 PP가 아니면 능동태야. 간단하죠? 자, 비동사의 PP로 제가 안 썼으니까 얘는 능동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동태로 만들려면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게 수동태잖아. 그러면 목적어를 앞으로 빼줘야겠죠. 됐어요? 얘 입장에서 말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주어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이 주어라는 녀석은 맨 뒤로 가서 우리가 by의 목적격 이런 형태로 바꿔주고요. 이 동사를 비동사의 PP라는 이렇게 수동형으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바꿔주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이제 책에도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서 바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by의 목적격이라는 요 덩어리를 일명 우리가 행위자라고 하거든요. 행위자. 행위자라는 말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는 녀석을 행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행위자가요, 생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략되는 경우. 자, 이 생략되는 경우는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식선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배우다 보면은 얘가 생략이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생략을 왜 할까요? 생략을 왜 할까? 반복돼서. 그렇죠. 똑같은 말 또 하기 싫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 굳이 말 안 해도 되니까 뭐 이런 거겠죠. 굳이 말 안 해도 되니까 생략하는 거겠죠. 그럼 굳이 왜 말을 안 해도 될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됐어? 그러니까 그 생략된 말이 별로 안 중요해서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게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서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됐어요? 아니면 너무나 흔해 빠진 거여서 그래서 생략한 걸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생략이라는 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굳이 말할 필요 없으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문법책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뭐 by people, by them, 뭐 by someone, 뭐 이런 뭐 by you 이런 것들이 생략된다. 이렇게 암기하라는 듯이 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암기하지 마세요. 저도 암기한 적 없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예시 들어볼게요. 내가 이런 말 한번 해볼게. 우리가 지금 우리 레스캉에 있는 이 건물이 2001년에 지어졌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건물이 2001년에 지어졌다. 자, 그러면 지어진 거잖아. 그럼 이건 능동태야, 수동태야? 수동태죠, 그렇죠? 지은 거를 당한 거니까 이 건물 입장에서는 맞죠?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이 건물을 누가 지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뭐 저기 뭐 길 지나가는 뭐 박씨 아저씨가 만들었는지 김씨 아저씨가 만들었는지 뭐 누군가가 만들었겠지.
근데 그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아니 누가 만들었지가 뭐가 중요해? 이 건물이 지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리고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생략하는 겁니다. 됐죠? 자, 반대의 경우를 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거는 누군지 모르고 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생략을 한 겁니다. 이번엔 반대의 경우예요. 누군지 우리가 너무나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하나 질문할게. 혹시 수빈이 여러분이 그 몇 년생이죠? 2007년생. 제가 07학번. 알겠습니다. 2007년생.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태어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빈이 생일이 언제예요? 2월 며칠? 2월 11일? 그래? 얼마 안 남았네? 빠른 년생이네? 그러면은 실제 지금 뭐야? 봐봐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수빈이는 08년생인 거야? 08년 아니야? 그래?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저기 뭐야? 원래 우리 빠른 따지면 이제 다 이제 언니 누나라고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봐봐. 내가 만약에 수빈이한테 수빈아 너 언제 태어났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2007년 2월 11일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말을 썼어. 태어났다는 능동태야 수동태야? 어려운 질문이었나? 태어났다. 능동태야 수동태야? 태어났다. 능동? 아니요. 수동태죠. 왜 수동태일까? 태어난 걸 당한 거 아니에요? 얘가 나온 거야? 수빈이가 이렇게 나 나갈래 이러고 나온 거 아니잖아. 이게 태어남을 당한 거잖아. 됐어요? was born이잖아. was born. 태어남을 당한 거죠.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겠죠. by her mom. 됐어요? 엄마가 낳았겠죠. 아버지가 낳진 않았을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낳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by의 목적격이 생략되는 경우는요 지금처럼 너무 뻔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정확하게 누군지 모르거나 이런 경우. 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속담을 하나 볼게요. 속담. 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내가 이런 말을 해볼게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럼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누군데요? 로마에 간 사람들 이거죠. 그렇죠? 로마에 간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속담이 뭔가 좀 간지가 안 나잖아. 로마에 가면 로마에 간 사람들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로마란 말이 3번이나 나오네. 됐어?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고 지금 내가 말을 안 했어도 답이 나왔잖아요. 누가 법을 따라야겠어? 로마에 간 사람들이겠지 뭐. 알 수 있잖아.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략하는 거야. 내가 그때 혹시 나 시험 기간 때 얘기 내가 해주지 않았어요? 전에? 안 했나? 저 중학교 때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학교 때 내가 어떻게 했다 했어요? 시험 기간에 맨날 일찍 끝나고 친구한테 이제 앞에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문자 보내는 거야. PC방 갈래? 처음에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한 4일째 됐을 때 이걸로 끝나요. 이거 끝이야. 이걸로 끝이야. 굉장히 많이 생략했죠. 그쵸? 왜? 말 안 해도 아니까. 말 안 해도 아니까. 나중에 말도 안 했어. 그냥 걔네 교실 앞에 찾아가. 그럼 말을 안 해. 아예 말을 안 해. 가자. 뭐 이런 말도 안 해.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럼 내 눈빛 봐.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야. 아니 PC방을 하도 많이 가니까 그 녀석이야. 그러니까 눈만 마주치면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랬었어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야. 생략을 하는 이유는 뭐다?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그 내용이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책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지금 글씨가 써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자 by의 행위자를 생략하는 수동태 갖고 이렇게 종류가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책에 있는 걸 좀 읽어보면 첫 번째가 동작의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고 대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쌤이 말했다시피 이 건물이 2001년에 지어졌다. 지어진 게 중요하잖아. 동작이 중요한 거지 누가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생략을 했다. 두 번째, 동작의 행위자가 막연한 일반인인 경우. 아까 전에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 얘기한 거죠. 세 번째, 동작의 행위자를 모르거나 불분명한 경우입니다. 이것도 아까 그 건물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누가 지었는지 모르니까요. 네 번째, 글의 중간에서 주어를 바꾸지 않기 위한 경우. 이건 아까 우리 저기 은호가 말한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반복되는 게 싫으니까. 됐어요? 앞에서 이미 나왔으니까. 똑같은 말 또 하기 싫으니까.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세 번째 수동태 만들기와 더불어서 바이의 목적격을 생략하는 경우까지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책과 좀 비슷한 수순으로 한번 가볼게요. 수동태로 쓸 수 없는 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수동태 불가동사라고 쓸게요. 수동태 불가동사. 그리고 이 수동태 불가동사는요 중요합니다. 얘는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시험에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도 특히 단골로 되게 잘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예비고일 수업할 때도 요 내용을 얘기했었고 요거 테스트 봤어요. 자, 일단 결론을 말해줄게요. 아까 책에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가 두 개가 나왔었는데 첫 번째가 자동사고 두 번째가 소유나 인식의 의미의 어떤 타동사라고 했거든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자동사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사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거 안 써도 되니까 잘 봐봐요. 제가 문장의 오형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 형식을 썼어요. 여기 잘 보면은 이렇게 반띵을 할게요. 쌤이 반띵했어. 그럼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지. 목적어가 있냐 없냐가 차이죠. 그렇죠? 여기 동사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 동사를 기준으로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데 이 동사를 기준으로는 뒤에 다 목적어가 한 개든 두 개든 나와 있습니다. 즉 위에 나와 있는 이 동사들은 목적어가 없어도 의미 전달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즉 목적어 없이도 자기 자신만으로도 의미가 전달되는 동사. 그래서 자기 자신만으로 전달되는 동사, 자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1형식과 2형식의 동사를 묶어서 자동사라고 불러요. 됐어? 그러면 3, 4, 5형식은 남이 있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남은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남타자를 써서 타인이라고 말하잖아. 우리가 타인. 그 타, 남타자를 써서 타 동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인이 있어야만 의미가 전달 가능한 동사. 그래서 타 동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타인은 누구야? 목적어를 말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왜 불가능하냐? 아까 제가 개념에 써놨습니다. 개념에 제가 뭐라 써놨죠? 수동태란 당하는 쪽 입장에서 서술하는 거라 했어요. 수동태라는 개념 자체가. 근데 당하는 게 뭐야? 목적어잖아. 목적어. 됐어? 그럼 목적어가 없는 동사는, 목적어가 안 나오는 형식은 당연히 수동태가 안 되겠죠. 이해돼요? 아니 당하는 입장에서 써야 되는데 당하는 애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동태를 못 쓰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자동사는 수동태, 즉 비동사의 PP 형태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되게 잘 나와. 그 우리 이제 교재를 보면은요, occur, happen, 뭐 arrive, 막 이런 단어들이 막 이렇게 아까 나와 있었거든요. 그 단어들이 전부 다 자동사예요. 자동사. 알겠죠? 그래서 자동사, 즉 1, 2형식 동사를 말합니다. 1, 2형식 동사. 그렇죠? 얘네들은 전부 다 수동태가 불가능합니다. 그 자동사의 이제 종류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필기는 안 할게요. 책에 나와 있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보면은요, 소유 상태, 이거 잘 안 보이네. 소유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 해갖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타동사인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소유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타동사니까 당연히 수동태가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원래대로라면.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그런데 소유, 즉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의 의미를 가진 거. have가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상태를 나타내는 거야. 어떠어떠한 상태이다를 나타내는 건데 이런 애들 또한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단어를 좀 알려드리면요. 여기 좀 지울게요. 단어 뜻을 좀 알려드리면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fit, 어울리다, lack, 부족하다, resemble, 닮다, suit, 어울리다 이런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어울리는 상태, 부족한 상태, 닮은 상태, 어울리는 상태. 됐어요? 전부 다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리고 얘는 소유하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요 사실 어찌 보면 단순함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외우면 땡이야. 얘네들은 수동태로 안 쓴다. 단순함기인데 시험에 잘 나와요. 단순함기인데 잘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요 내용은 여러분이 좀 반드시 좀 암기한다고 생각하고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 그리고 조동사와 동사부 수동태,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수동태의 형태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묶어서 5번에다가 쓰겠습니다. 자, 5번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5번에 여러 가지 수동태의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수동태는 이제 앞에 뒤에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형태가 다양한데요. 여러분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웠네요. 기본 요겁니다. 비동사의 PP. 그래서 요 기본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만 기억하면 창땡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제가 일단 기본형을 먼저 쓰겠습니다. 기본형. 기본형은 당연히 비동사의 PP입니다. 이게 기본이죠. 부정형을 볼게요. 부정형. 부정형이면은 당연히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고 pp가 되겠죠. 그렇죠? is not pp, isn't pp, 뭐 are not pp, aren't pp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의문문 형태를 볼게요. 의문문 주어랑 동사 자리 바꾸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 비동사 나왔으니까 비동사를 문장 맨 앞에 빼고 주어 쓰고 pp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의문문 형태입니다.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조동사가 있는 경우를 볼게요. 조동사. 자, 조동사가 있는 경우는 조동사 뒤에는 뭘 씁니까? 동사 원형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 B를 그대로 써주고 PP 이렇게 쓰면 돼요. 너무나 쉽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볼까? 이번에는 완료형을 한번 볼게요. 완료형. 완료형은 뭐냐면요. 이거는 여기 왼쪽에 잠깐 써줄게. 잠깐 봐봐. 자, 우리 현재 완료라는 거 have 플러스 pp 이렇게 형태를 쓰죠. 그렇죠? 근데 수동태는 비동사의 pp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합쳐봐요. 어떻게 하면 될까? have. 자, be를 pp 형태로 쓰면은 being이 됩니다. being. 그리고 pp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have, be, pp. 그래서 완료형 수동태는 have, been, pp가 됩니다. 근데 내가 참고사항으로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게 있거든. 참고사항 안 써도 되거든요. 한번 잘 들어봐. 학생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게 있는 게 have pp가 있고요. 비동사의 pp가 있어요. 얘는 우리가 완료형이라고 하고 얘는 수동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pp 과거분사랑 요 pp 과거분사는요 다릅니다. 이 두 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전에 그 특강 때 구에 대한 이해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제가 준동사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잠깐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그 준동사란 동사랑 비슷하지만 동사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준동사의 종류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분사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분사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개가 있죠. ing 형태, pp 형태. 됐죠? 자, 그런데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 분사들은요 각각 두 개씩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 분사도 뜻이 두 개가 있고요. 과거 분사도 뜻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씩 있어요. 두 개씩. 그럼 현재 분사 ing는 무슨 뜻이 있냐면 첫 번째가 능동의 의미가 있어요. 능동의 의미. 뭔가를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의 ing 하면 뭐뭐 하고 있다. 진행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과거분사 pp는요 능동의 반대인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동태죠. 두 번째가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료. 완료는 뭐뭐 한, 뭐뭐 된,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뭔가를 말 그대로 완료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pp는요 여러분 완료형이지 수동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have pp가 능동태냐 수동태냐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능동태예요. 이거 pp가 있어서 수동 이게 아닙니다. 이 pp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완료의 의미를 가진 pp예요. 완료의 의미를 가진 pp. 요 pp가 수동의 의미를 가진 pp고요.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완료형을 수동태로 쓰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완료형과 수동형을 섞어서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have been pp라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being도 이 비동사의 과거분사형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 be는 뭐야? 완료형이 되는 거야. pp는 수동형이 되는 거고요. 자, 또 복습이야. 복습. 잘 봐봐. 아까 쌤이 뭐라고 했냐면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비동사 있죠? 비동사. 요 비동사. 이 비동사가 뭐냐?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예요.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being이라는 형태를 썼잖아. 과거분사 pp형을 썼잖아. 아니 얘가 수동형이라면은 being이라고 쓰면 안 되잖아. 이해돼? 뭔 말인지? 아니 자동사는 수동이 안 된대. 근데 비동사는 자동사란 말이야. 근데 비동사의 pp형이 뭡니까? being이잖아요. being. 그쵸? 근데 being이라는 형태를 여기다 썼잖아. 어? 얘가 만약에 수동의 의미라면은 쓸 수 없잖아요. 자동사니까. 근데 여기서 being을 썼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이게 수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완료의 의미. 이해돼요? 지금 뭔 말인지? 이해됐어? 수학 오케이요? 윤 오케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갖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PP만 나왔다면 수동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좀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6번을 좀 마지막으로 쓸 건데 6번은 좀 여기다가 따로 쓸게요. 자, 6번은 어떤 거냐면요. 동사부 수동태라는 게 있습니다. 동사부 수동태. 이게 책에 나와 있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난 특강할 때 첫 시간쯤에 배웠던 건데요. 명사는 명사, 명사부, 명사절이 있고요. 형용사도 형용사, 형용사부, 형용사절. 부사, 부사부, 부사절 이렇게 있죠.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 동사구까지만 있다고 했었습니다. 동사구라는 건요, 동사와 어떤 단어가 결합된 형태가 뭐 동사구겠죠. 대표적인 거 써볼까요? 이런 거야. take care of. 됐어요? 이런 게 동사구야. take는 뭔가를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지만 take care of 하면은 돌보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녀석. 아까 우리가 배웠던 이어 동사랑 약간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찌됐든 자, 동사구의 수동태를 만들 건데 이거는 그냥 예시로 바로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뭐라고 볼까?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구문분석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주어고요. 동사구예요. 얘만 동사가 아니라 이만큼이 동사입니다. 됐어요? His brother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죠. 앞에 나온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수동태로 만들어 볼게. 어떻게? 얘를 앞으로 뺍니다. His brother. 자, 얘 맨 뒤로 가서 by 힘이 됩니다. 자, 얘를 이제 비동사의 pp로 써야 돼요. 그러면은 took니까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앞이 단수형이니까 was로 써주면 되겠고요. 이 녀석의 과거 분사인 taken을 써줍니다. care of가 남아있죠? 그렇죠? 남은 거 그냥 쓰면 돼요. 여기 쓰면 돼요. 끝입니다. 그럼 이제 과목반 학생들이 선생님 여기도 전치사고 여기도 전치사인데 이렇게 써도 돼요? 네, 써도 돼요. 틀린 거 아니야. 됐어? 이러고 끝이에요. His brother was taken care of by him. 이러면 끝입니다. 그의 남동생은요, 그에 의해서 돌봄을 당한 겁니다. 케어를 받았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동사구 수동태는 다시 한번 무엇이다? 이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동사구가 덩어리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덩어리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덩어리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수동태 형태까지 해갖고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지금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러면은 설명은 다 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남았죠?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게 남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요게 남았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드리면 오늘 수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시험 포인트. 사실 수동태는요 시험 포인트가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우리가 설명만 거의 20분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수동태 한 30% 설명한 거예요. 30% 훨씬 더 많아요. 수동태에 대한 내용은. 근데 이 30%만 가지고도 출제할 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우선순위 1순위부터 써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당연히 능동태와 수동태를 비교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다가 능동태 써야 돼, 수동태 써야 돼 라는 거예요. 됐어? 그럼 능동태와 수동태를 비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해석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능동태는 뭔가를 하는 거고요. 수동태는 뭔가를 당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하는 게 맞는 건지, 당하는 게 맞는 건지 해석으로 구별을 해야 돼요. 능동태와 수동태. 이 능동태, 수동태가 시험에 왜 잘 나오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문법으로 시험을 낼 때 단순 암기 문제를 잘 안 내려고 해요. 왜?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리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뭐 한국사 시험도 아니고 뭐 단순히 암기한다고 해서 맞추면 사고력이 증가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뭘 좋아하냐면요. 문법도 알아야 되면서 해석도 필요한 애들. 이런 애들을 선호해요. 그 대표가 뭐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 구문 이런 애들이고 그리고 수동태예요. 수동태. 됐어? 근데 방금 전에 내가 말한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부 다 능동과 수동이라는 거야.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거야. 됐어? 능동은 하는 거, 수동은 당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해석으로 구별을 해야 돼요. 해석으로. 됐어?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는요. 해석과 문법이 결합된 녀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출제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 더 알려줄게. 두 번째 방법.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요. 지금 현재 여러분 입장에서는 찍기 팁이라고 생각하세요. 찍기 팁. 이 방법으로 찍으면 정답률이 약 70에서 80% 됩니다. 찍기 팁이에요. 능동태는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수동태는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옵니다. 됐어? 공문에서 해볼까?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죠. 이거 능동태죠. 그렇죠? 뒤에 목적어 나왔잖아. His brother. 얘 어때요? 주어, 동사, 수식. 목적어 있어요? 없죠. 됐어? 그러니까 능동은 보통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또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까 뭐 생략이니 뭐니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는 잘 안 나오고요. 짝지어진 녀석의 의미가 같은 것 또는 다른 것 고르기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짝지어진 문장이 의미가 같은 것, 다른 것. 됐어? 같은 것, 다른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합니다. 이거는 아까 쌤이 처음에 개념에다 써줬는데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능동태 문장과 수동태 문장은 의미가 똑같습니다. 결국 얘는 무슨 문제냐면요. 능동태를 수동태로, 수동태를 능동태로 이 전환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됐어요? 능동태를 수동태로, 수동태를 능동태로 제대로 네가 전환할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의 의도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당연히 이 전환 연습을 해야겠죠. 우리가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고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 문장으로 바꿔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능수동태 전환할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거 있는데요. 실수. 그러니까 실수가 많은 게 있거든요. 실수가 많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그 동사에 시제랑 수일치를 되게 많이 틀려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비동사에 pp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비동사를 쓸 때 수를 잘못 쓰는 거야. is를 써야 되는데 are를 쓴다거나 are를 써야 되는데 is를 쓴다거나. 그래서 이런 실수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시제 실수가 특히 많아요. 시제 실수. 그러니까 was를 써야 되는데 is를 쓴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실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게 이제 실수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PP 형태입니다. PP 형태. 이건 뭐냐? 내가 3단 변화를 제대로 못 외웠어. 그래서 이 과거분 사용이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3단 변화를 외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3단 변화 단어장을 드릴 거예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3단 변화 단어장을 드릴 테니까 이제는 그 녀석도 단어 시험에 포함됩니다. 알겠죠? 그 녀석, 그러니까 단어 시험을 2개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윤호 표정이 안 좋았는데 이랬는데 예. 아니 근데 외워야 돼. 아 이거 나오면 어쩔 건데요. 나오면 어쩔 거야. 그래서 그 단어장을 다음 시간에 줄 테니까 그걸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숙제는 뭐 알겠지만 금요일까지 5과를 마무리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에 여러분이 너무 얽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거 다 못했다고 뭐라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이 성의껏 하시고 그리고 질문할 거 잘 체크하기. 이게 사실 더 중요해요. 푸는 거가. 질문할 거 잘 체크해 놓고 뭐 색깔펜으로 왕따시만하게 별표 표시해 놓고 그 페이지 잘 적어 놓는다거나 포스트잇으로 붙여 놓는다거나 이런 거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좀 준비를 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했습니다.